제가 왜 12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되게 싫어해요, 이것도. 제가 얘기 들은 거 다 싫어해요. 왜냐면은 제가 중개업을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손님 만나서 브리핑하는 거를 직접은 안 하지만 뭐 한 발 떨어져서 보고는 있잖아요. 그럼 옛날 생각 많이 나요. 많이 나. 이것도 싫어요. 12층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셨던 그 제가 잘 아시는 누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누님이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12층에서 하고 있는 강남의 오피스텔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실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 안 했어요? 아, 네. 실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분이 남들 다 말렸어. 1층에서 실장 들어가도 힘든데 12층에서 실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도대체 뭘 하겠냐고 다 뜯어 말렸어요. 그런데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 처음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게 10년 전쯤 될 거예요. 10년 전쯤. 10년 전쯤 될 거야. 그 누님이 오피스텔에 가서 전월세를 하는 실장으로 들어가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얀색 아반떼를 끌고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저한테 전화해갖고 고민 상담을 했었어. 자, 그 누님이 이런 걸 깨닫게 돼요. 내가 명함 들고 열심히 다녀서 했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부동산 사장들한테 잘해서 물건을 받아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도대체 손님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노가다를 뛰고 다녔대요. 온 강남 바닥을 다. 예. 근데 손님이 없으니까 말짱 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누님 얘기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릴까? 막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해본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그것도. 근데 결국 어디서 답을 찾냐면, 온라인으로 광고하니까 문의가 오더라. 는 거예요. 문의가 오더라. 그래서 당시에 그 부동산 포털 사이트, 스피드뱅크였던 것 같은데, 스피드뱅크에다가 매물 광고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사장이 직원들이 매물 광고를 하면요, 사장이 비용을 50%만 지원을 해줬어요. 그게 다 해주는 게 다야. 점심 먹여주는 거고 그거 하는 거고. 그리고 30%밖에 안 줬어. 진짜 악덕이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 사장님이 50% 지원해주는데 그나마 그거 해서 물건 몇 개 광고를 해봤는데 그거 보고 전화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나가서 손님을 만나서 자기가 아는 모든 집을 보여줬대. 그리고 계약을 했대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 달 만에. 그랬었어요. 그 누님이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손님은 인터넷에 있구나. 깨닫게 돼요. 10년 전에. 그래서 뭘 하냐면 사장이 지원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비로 인터넷 포털을 다 가입해요. 다. 그런데 그냥 가입만 한 게 아니라 프리미엄으로 가입해요. 참고로 프리미엄 되게 비싸요. 프리미엄으로 가입해요. 그리고 매물을 똑같은 매물이죠. 다 걸어요. 인터넷 사이트에다가 전부 다 올려요. 이렇게 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 손님이 넘쳐갖고 감당이 안 돼서 직원을 뽑아가지고 다녔어요. 실장 밑에 직원. 실장 밑에 직원. 자, 이 실장이 계약을 많이 쓰니까 이제 어때요? 사장이 부르부르 떨겠지. 나가면 치명적이잖아요, 그죠? 네. 한 달에 인터넷 광고 비용만 500만 원을 썼어요. 10년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요 거의 한 2천만 원 쓴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씩 썼어.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경비 다 뛰고 차 뛰고 포 뛰고 다 뛰고 월 1,500을 벌어갔어요. 월 1,500. 그러니 그것도 사장까지 주고. 어마어마하죠. 정말 대단한 인물이, 발군의 인물이야. 그 실장님이, 그 누님이 이제 뭘 고민하게 되냐면 중개보수가 협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거래하고 나서 중개보수가 깎이잖아요. 그럼 치명적인 거예요.
치명적인 거야. 한 번에 막 수십만 원씩 훅훅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누님이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안 깎일까? 어떻게 하면 중개보수를 안 깎일까? 다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뭐 여쭤보고 싶어. 우리 중개보수가 안 깎이고 다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사람은 있을까 과연?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깎일 때 기분 더러워하고 소금 갖고 와서 뿌릴 생각은 해도 내가 왜 깎였으면 어떻게 하면 다음엔 안 깎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물론 아직까지 중개보수를 안 받아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중개보수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결국에는 언젠가는 한번 큰 거래에서 꼭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그렇게 했어. 어떻게 하면 안 깎이지? 어떻게 하면 안 깎일까? 고민을 열심히 하다가 그분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제가 우연히 갔을 때 만났어요. 잔금이래. 잔금 어서 쳐요. 물건지 부동산 가서 진짜. 자기 물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물건지 부동산 가서 잔금을 쳐요. 손님을 그 약속 장소에서 만나서 픽업을 해서 가죠. 그 누님이 잔금 치러 가기 전에 꼭 가는 데가 있어요. 백화점. 백화점에 가요. 백화점에 가서 생활용품 한 3만 원짜리 이런 거 사요. 보통 방향제, 그 다음에 고급 그 무슨 수제 비누 뭐 이런 걸 사요. 네. 3만 원짜리 선물을 사요. 그러고 나서 백화점,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 백화점에 포장 코너가 있다는 거. 정말 뭐 한 평도 안 되더만 요만한 그 뒤에 조그맣게 있더만요. 거기 포장 코너를 들고 와서 포장을 해요. 포장을 3만 원짜리 포장. 어땠을 것 같아요? 포장이 장난 아니에요. 나 처음 봤어. 막 주렁주렁 날렸어. 그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요. 자기 고객 거죠. 그러고 나서 차에 싣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을 만나서 잔금 부동산을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이랑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차에서 내릴 때 뭘 들고 내리냐면 선물을 들고 내려요. 왼손으로 한 개를. 그러면서 잔금을 다 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수수료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수수료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당시에 수수료가 한 달 월세보다 비쌌어. 그 당시에. 예를 들어 100만 원입니다. 깎아주시죠. 100만 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이 선물을 당신을 주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누님 안 하더라고. 그냥 들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잔금 치는 그 순간부터 나와서 수수료 얼마냐고 물어보는 순간까지도 알더라고. 아, 이게 내 거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신을 느끼는 거지. 분명히 차에서 갖고 내렸는데 아무도 안 주고 끝까지 자기 데까지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좋아 보였지. 좋아 보였죠. 근데 수수료 딜이 들어오네? 제가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고객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내가 수수료 깎으면 안 주겠구나. 안 주겠구나.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으세요? 다 느껴요, 다. 고객들은 처음에 수수료에 대한 얘기를 끊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요. 아, 0.9니까 100만 원이구나. 말 잘하면 몇십만 원 정도는 깎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와. 근데 재수 없어서 100만 원을 다 줘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 생각은 안 하거든? 왜? 맥시멈이 얼마인지를 알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보다 더 달라고 해야 거품을 무는 거지.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뭘 준비했어요? 선물. 재수 없으면 어차피 다 줄 수도 있었는데 선물까지 준비했으니 적정한 선에서 타협을 봐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번 수수료가 밀리면 30만 원, 40만 원씩 밀리는데 그렇게 밀려요. 그런데 선물은 얼마 들었어? 얼마 안 들었잖아요. 그죠? 이 선물을 흔드니까 고객들이 마음이 약해져. 왜? 내가 무언가를 반대급부를 받는다 이거거든. 그래서 수수료를 그 자리에서 입금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 고객이 집에 가서 보고 딱 뜯어보고 실망을 했을까? 아니면 선물을 받았으니까 좋아했을까? 받아서 좋아했어요. 왜 하냐면
보통 원룸 같은 경우에,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나면 다시 이사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6개월 정도면 나가. 6개월 정도면. 그런데 나갈 때 그 누님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 집 이사 나갈 거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손님으로 하여금 그러한 어떤 것들을 얻어내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그 누님이 오피스텔을 한 지 1년 만에 양타들을 치더라고. 양타들을 치더라고요. 왜 치는지 아시겠죠? 물건이 나오는 거야, 전화로. 계속. 6개월마다 빙글빙글 도니까. 이해되시죠? 자, 더 황당한 게 있었어. 잔금을 치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 부동산을 상담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누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 잘하시던데 우리 물건 나오면 다음에 좀 빼주세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임대인이 바랬던 건 뭐였을까? 나는 이거 못 받았다고.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다 똑같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줄 생각은 없고 안 깎이고 다 받을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 받는 거라니까요. 뭔가 접점에서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뭘 줄 거냐고. 자, 그 누님이 그렇게 해서 했어요. 이 정도 부동산 중개업 했으면 감 있어요, 없어요? 감 죽이죠? 그죠? 예. 그 누님이 지금은 강남구청역 앞에 있는 뭐 부동산에서 중개업을 하세요. 1층에서. 본인이 대표로. 어차피 뭐 공인중개사였으니까 대표로 중개업을 하세요. 그 누님이 작년 연말에 역삼동에 있는 330억짜리 건물을 양타를 쳤어요. 작년 연말에. 그 수수료 몇 억을 받았어. 여성 혼자. 홀로 단신. 회장실에 들어가서 양쪽 회장님들 모시고 계약서를 쓰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을까? 다 원리는 똑같아요. 다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게 왜 제가 알게 됐냐면 어지간한 거면 본인이 다 했겠지. 근데 그걸 하다가 좀 꼬여. 저한테 전화해서 이것저것 엄청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다 해줬어요. 다 해주고 나서 그분이 결국은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서 이제 해결을 봐. 네, 해결을 봐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 수수료 얼마 받았어? 얘기했더니 뭐 얼마 받았대요. 그래서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도와줘서 고마운데 뭐 인사를 하겠다. 됐다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도와준 거 아니니까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얘기 끝났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누님이 어디다 썼는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거 받아서 남편이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그런데 남편 차가 그랜저인데 하도 오래 타가지고 애를 주말에 그 운동을 시키러 가려면 이게 좀 장거리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데 차가 자꾸 고장이 난대. 오래돼서. 그래서 차를 바꿔줬대요. 그래서 뭘로 바꿔줬냐고 그랬더니 삼각별. 뭔지 아세요? 삼각별 벤츠. 네, 벤츠로 바꿔준 거예요. 남편이 그랜저 끌고 다니는 것도 회사에서 욕먹는데 벤츠를 끌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차를 회사 멀리 버려놓고 그리고 걸어서 출근을 싫지는 않고. 그죠? 네, 그렇게 하더라고. 그 누님이 처음에 봤을 때 흰색 아반떼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은 인피니티 타고 다녀요. 기가 막히죠. 네. 그리고 강남에 굉장히 좋은 아파트에 사시고 그리고 분양권인 2개 그다음에 통으로 관리하고 있는 오피스텔 1동 그리고 상가 2개 이렇게 갖고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없었어요. 미리 얘기해 줄게. 처음에 할 때는 없었어. 그래서 그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어때요? 해볼만 하죠? 물론 10년 걸렸어. 물론 10년 걸렸다고. 근데 누구든 그렇게 하면 10년 뒤에는 똑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저랑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전화하면 만나줄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우리 어디서 저 바닥에 그 하수들이 하는 얘기는 하지 말자고. 그 답 없는 얘기들. 응? 하나의 기술 가지고 하나 꼬셔가지고 뭐 하는 얘기. 물론 알려는 드려요. 알려는 드려. 근데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또 볼게요. 입지가 B 플러스면 뭘 해야 될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설명을 드리려더니 또 안 쉬면 또 이제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죠? 네.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